오늘은 피머 샤프트 프랙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피머 샤프트 프랙처는 뭐 성인 하면 뭐 아임네일 하고 뭐 간단하죠. 뭐 디스탈이나 프락시말에 있으면 프락시말은 뭐 플레이트 되고 디스탈도 플레이트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서 어떻게 아이들이 좀 복잡하죠. 뭐 나이대별로 막 다르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려해야 될 거는 일단 뼈가 붙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아이들은 굉장히 짧게 이제 금방 붙어버려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부정유합이 됐을 때, 잘못 붙었을 때, 앵귤레이션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나름대로 또 자라면서 재형성이 되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억셉터블 레인지가 어릴수록 좀 더 크겠죠? 그리고 활동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몸무게도 크기도 생각하고, 크기가 너무 아주 작고, 만약 네오네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면, 어, 이모빌라이제이션 하기가 되게 쉽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페리오스티즘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골절이 스테빌리티가 꽤 있습니다. 어릴수록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골절의 위치 생각해. 뭐 어른 마찬가지로 너무 프락시말이나 디스탈이면 플레이트나 이쪽으로 돼야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성장도 또 생각해야 돼요. 성장판 손상이 있든지 그럼 짧아질 수도 있고, 성장판 손상이 없으면 과성장이 되죠.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걸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어리면 유압 기간이 더 짧아지고 어릴수록 재형성도 더 잘 되고, 그리고 프랙처 자체가 스테이블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환자의 나이로 판단하면 수월하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트리트먼트 옵션을 딱 정해놓으면 수월한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대충 맞긴 한데 그게 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는 거를 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에이지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할까 결정을 해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표준 치료로 이때까지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6개월, 6세, 6세, 12세, 12세 이상 이렇게 내가 이제 나눠놨는데, 이게 막 딱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충 이렇게 외우기는 이렇게 하면 쉽고 대충 이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하는 주로 이제 파브리카니스를 하죠. 근데 뭐 캐스트도 하고 뭐 스플린트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파브리카니스를 하고, 6개월에서 6세는 힙스파이카를 하는데 뭐 트랙션 안 하고 바로 힙스파이크 하는 경향이 있죠. 과거에는 스킨 트랙션 하다가 또는 캐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되게 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캘로스도 생기고 그러면 어,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랭스도 맞추기가 좀 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랙션 2, 3주 하다가 캐스트하면 뭐 한 2, 3주만 더 캐스트하면 다 붙어버리겠죠.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뭐 교수님들은 우리 때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스킨 트랙션 하다가 그다음에 캐스트를 나중에 했었는데, 교수님들은 편하죠. 근데 이제 전공의들은 매일매일 뭐 엑스레이 봐야 되고, 그 포지션도 잡아야 되고, 환자도 뭐, 똥을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소변 가리기도 쉽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죠. 음, 뭐 6세 근처에 가면 플렉서블 라임 네일 합니다. 6세에서 12세는 플렉서블 IMNL로 하고, 아무래도 플렉서블 IMNL이 수술이 편하죠. 리지드 IMNL보다. 그리고 그 그레이터 트라커터 쪽에 이제 그로스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리지드 IMNL이야 되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아에서는 좀 특별한 걸 쓰게 되죠. 6세에서 12세 사이에 플렉서블 IMNL이 안 되는 경우는 또 플레이트 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고요. 12세 이상에서도
이제 리지드 아임레이를 쓰는데 그냥 컨벤셔널 아임레이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어, I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GT를 엔트리를 쓰거나 좀 더 라테랄해서 들어가는 걸 씁니다. 플렉서블 아임레일은 이때 좀 안 되는 이유가 아이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면 플렉서블 아임레일이 휘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지드 아임레일을 쓰게 되는데 12세 이하인 경우도 몸무게가 너무 나가는 애들은 플렉서블 아임레일 안 됩니다. 근데 이제 12세 이하에서는 플렉서블 아임레일이 안 되면 아직 GT 쪽에 우리 성장이 다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플레이트 쪽으로 가게 되죠. 6개월 이하입니다. 6개월 이하 이렇게 부러지면 6개월 이하에서 아이가 누워있는데 이렇게 부러질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잘 부러질 수가 없어요. 부러질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차일드 어뷰즈를 꼭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되게 초반에는 파브리카인스로 다 되고 끝에 가서 아이가 너무 커지면 힙스파이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이 크기에 따라서 아이가 너무 발버둥 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파브리카인스를 못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상황 봐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디스탈에 부러졌다. 되게 뭐 ICU 이런 데서 이제 컨설트가 오는데 아이가 말뉴트리션 있고 그래서 프랙처가 있는데 너무 니 근처다. 그럼 뭐 스플린트로도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프락시말로 가면 파브리카니스 쪽으로 해주는 게 좋죠. 이게 왜 파브리카니스 왜 쓰냐? 이게 이제 부러지면 프락시말 프래그먼트는 일리오스와스 때문에 플렉션 되고 에비덕터 때문에 에비덕션 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플렉션,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니까 요거 프락시말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고정을 해주지 이거 잡지는 못하니까 디스탈을 프락시말에 맞춰주면 되죠. 근데 파브리칸스가 딱 그렇게 해줄 수가 있죠. 플렉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에비덕션 딱 시켜주니까 파브리칸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뭐 딱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한 30도 정도 앵귤레이션 있어도 다 펴지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스테이블 하고요. 되게 무슨 뭐 하이 에너지 트라우마는 아니잖아요. 되게 그 정도 뭐 6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부러지는 이유가 뭐 떨어뜨렸거나 뭐 이런 거니까 활동에 A가 거의 없으니까 가만히 잘 있으니까 뼈도 잘 붙습니다. 3, 4주면 다 붙어버리죠. 꼭 감별해야 될 건 차일드 어뷰즈입니다. 그리고 파브리카니스로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다. 너무 디스탈을 부러지면 뭐 스플리트 되면 되고요. 차일드 어뷰즈를 꼭 감별해야 된다. 3세까지는 감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세 때는 아마 스탠다드가 3세 전에 피머 샤프트 프랙처가 있으면 거의 이거를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6개월에서 6세 넘어갈 경우는 대개 이제 힙스파이크 테스트를 하게 돼요. 뭐 플렉서 6세로 가까이 가고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렉서블 아이엠넬 하기 좋죠. 아이가 딱 봐서 플렉서블 아이엠넬 해도 되겠다 그러면 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러면 캐스트도 안 하고 훨씬 편하죠. 또 많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해놔도 좀만 지나도 스플리트도 안 돼도 되고 금방 캘리스 생기고 처음에 스플리트 정도로 플렉서블 아임레일 하고 나서 유지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스파이크 캐스트 하면 아무래도 아이 대소변 가리기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플렉서블 아임레일 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5, 6세까지는 얼리 힙스파이크를 하시다. 6세는 사실 힙스파이크 하긴 좀 그래요. 플렉서블 아임레일 하면 되죠. 꽤 커요. 아예 6세면 유치원생인데 다리 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세, 3, 4세까지는 3세 정도까지는 스파이카를 하는데 그 이유는 플렉서블 아임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뭐 스파이카 캐스트 하면 이 얼리 스파이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부러졌으면 입원시켜가지고 좀 있다가 뭐 일렉티브로 수술을 하죠. 뭐 이머전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과거에는 이제 트랙션에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뼈가 캘루스가 생긴 다음 캐스트를 했으니까 캐스트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스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죠. 거의 없는데 요즘 이제 얼리 힙스파이카를 하게 되면 어, 중간에 이제 스웰링 빠지면서 이게 앵귤레이션 같은 게 더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웨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쇼트닝 좀 돼 있고 이게 이제 베이오네팅이라고 그러죠. 약간 쇼트닝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앵귤레이션 있지만 뭐 다 교정이 됩니다. 쇼트닝 돼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왼쪽이 좀 더 오버그로스 됐죠. 그래서 되게 오버그로스가 어느 정도 된다. 약간 뭐 쇼트닝 돼서 오버래핑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한 1cm 정도 오버래핑 되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도 테크닉이 있죠. 히스파이크 캐스트 갑자기 하라고 하면 하시면 할 수가 없겠죠. 이것도 트레이닝 받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수술보다 더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들, 쏘아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중간 앵귤레이션 봐야 되고, 뭐, 아주 생각보다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6세에서 12세. 대개 이제 플렉서블 아임레일로 해결이 되는데, 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너무 프락시멀이거나 디스탈이거나 그러면 아임레일, 플렉서블 아임레일로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플레이트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뚱뚱하거나, 그러면 이제, 어, 플레이트 쪽으로 가게 되죠. 플렉서블 아임레일 휩니다. 어, 그, 한 6세 정도 됐던 애. 아임레일 했죠. 저는 원래 이제 교과서에는 이걸 퀴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게 이제 동광 카이네일인데, 요게 약간 원래 오리지널 신세스 텐스 네일보다는 조금 무른 것 같아요. 잘 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해요. 그래서 약하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뺄 때 이게 자꾸 이게 이 구부러지고 안 잡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빼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구부려 놓고 좀 빨리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예 금방 굳으니까 빨리 뺍니다. 어느 정도 해서 여기 이리테이션 주는 것 같으면 빼요. 한 4개월, 5개월이면 물론 뭐 아이가 뭐 별로 뭐 이리테이션 없고 괜찮다고 하면 좀 최대한 놔두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잘 붙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막 너무 이제 프락시말이다 그러면 이게 IMNA를 했을 때 여기가 딱 제대로 잘 안 잡힐 수가 있겠죠. 프락시말 프래그먼트가 디스탈에서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플레이트 해도 됩니다. 좀 더 프락시말이면 아예 LCP 힙 플레이트 같은 거 써도 되고요. 이건 플레이트로 조정을 했고, 잘 붙고요. 막 이렇게 쇼트닝이 심하고, 이 커뮤니션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어 오픈 프랙처고 그러면 이제 익스터널 픽테이터를 하기도 하죠. 그 익스터널 픽테이터는 그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저기 한 3세, 2세 때는 익스터널 픽테이터 하기도 그러니까 되게 트랙션 걸다가 하고요. 오픈 프랙처 때 당연히 익스터널 픽테이터를 걸겠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12살 넘으면 이제 플렉서블 아임넬이 영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몸무게도 나고. 요건 여기 라구드에 있는 건데, 라구드에 있는 건, 미국은 여러 가지 저기, 저, 임플란트들이 있으니까 아주 완전 라테랄 엔트리, 그러니까 그레이터 트럭 컴퓨터보다도 더 디스탈 쪽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죠. 아이들 뭐, 커널 꽉 맞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잘 붙기 때문에 그냥 언림드로 하고 얇은 걸로 해가지고 얼라인만 맞춰주면 돼요.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아이들은 어덜레슨트는 어른처럼 막 리밍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어른은 이제 필리포미스 포사에 들어가죠. 그러면 아이들은 AV에 놉니다. 어, 이게 이게 작죠, 되게 그 내기 작은데 큰 네일을 넣는다고 생각해요. 위쪽으로 레티나큘러 베슬이 아무래도 손상될 가능성이 많겠죠. 프리포미스 포사 쪽으로 메디알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올라가는데 페모럴 서컴. 근데 그거가 손상이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프리포미스 포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어른하고 다릅니다.
이게 어른 어덜트 저기 트라우마 서전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애들 수술할 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AVN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우리는 저렇게 라테랄 엔트리가 없어서 이제 그 신세스에 GT 엔트리 네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세스 GT 엔트리 네일, 리컨 네일인데 네, 그걸 씁니다. 그거보다 좀 가능하면 라테랄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 뭐 GT에서 그건 GT에서 넣습니다. GT에서 넣으니까 GT 최소한 GT에서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대개 GT 엔트리 IM 네일을 쓰게 되고 뭐 플레이트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은 위협에 걸리는 시간, 제형성, 액티비티, 사이즈, 스테빌리티를 생각해서 환자가 어리면 유학 시간이 짧고 제형성이 잘 되고 스테이블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더 컨저버티브한 방법을 쓴다. 골절 위치가 너무 프락시말이나 디스탈이면 뭐 플레이트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성장판 손상이나 과성장을 꼭 생각해야 돼요. 성장판 손상이 있으면 뭐 나중에 늘려줘야 될 거고요. 과성장이 있으면 나중에 에피피시오데시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아서전이 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환자로의 나이로 판단하면 수월한데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억셉터블 레인지는 이게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30, 30, 15, 15 뭐 한 1, 2cm 쇼트닝은 괜찮다. 뭐 나이가 들수록 쇼트닝이 오버그로스가 덜 될 테니까 그거 조금 줄여야 될 거고. 그래서 1에서 2cm 정도고 이걸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사지탈 어렸을 때는 30도대까지 교정되고 가면 갈수록 교정력이 줄어든다. 사지탈이 좀 더 억셉터블하고 코로나는 덜 억셉터블 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딱 맞춰줘야 되겠죠. 오버그로스는 대개 1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나중에 생길 오버그로스를 판단 못해요.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뭐 예측을 뭐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다 생각을 하고 먼저 워닝을 하고 나중에 에피피조데시스를 할 수 있다. 뭐 두 가지예요. 그로스 플레이트 인절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짧아지면 늘리고 어느 정도 1cm 정도 길어질 것 같으면 에피피조데시스에서 맞춰준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고 저희가 팔로업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게 사지탈 코로나 얼라이먼트까지는 괜찮은데 로테이션에 대해서 확립이 잘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테이션 디포미티는 측정할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 원래 CT로 하잖아요. 근데 뭐 아이가 부러져 있는데 CT로 하기도 그렇고 아이가 워낙 안테 버전이 좀 증가돼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반대쪽하고 맞춰서 반대쪽 CT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 CT라는 게 아이들한테 계속 막 시리얼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모달리티는 아니잖아요. 레디에이션 때문에. 토저널 프라브룸이 플렉서블 아이 이거 잘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스터디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인터윙 아우터윙 하도 그냥 대충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대충 측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아주 연구가 별로 없는데 있는 연구 한번 봐보면 플렉서블 IM 네일에서 CT 찍어보니까 50%에서 로테이셔널 마를라이먼트가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CT로 찍으면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데 뭐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려면 연구를 해야 될 텐데 뭐 CT를 계속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아이들이 조금 로테이션이 안 맞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은 좋아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는 없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페모라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스태티스티컬 쉘 모델로 우리가 그냥 앱으로 그냥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제비스 어메리카노 민 선생이 냈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뭐 페모라는 우리가 이제 우리 최근 개발한 건 TBR 앱이고요. 어, 그 전에 페모란 개발했고 지금 굉장히 업데이트가 돼요. 지금 이 비디오보다는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AP 라테럴만 있으면 그거의 모델을 찾아가지고 안테 버전을 3D 리컨을 해주고 안테 버전을
그리고 직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의 장점은 안에 플레이트가 있어도 리컨이 잘 돼요. CT 같은 경우는 산란이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어, 이게 안에 있어도 바깥에 컨투어만 따가지고 우리가 리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컨이 잘 됩니다. 그 실제로 페모랄 안테 버전을 이제 증가된 애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 이후에 페모랄 안테 버전이 증가돼 있는 애들이 나중에 팔로업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 6살 때 수술했는데 그때 페모랄 안테 버전이 50도였어요. 이게 말얼라이먼트가 수술 후에 있는 거니 워낙 이렇게 근데 워낙 50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약간 말얼라이먼트가 있었던 거예요. 잘 안 맞았던 거예요, 로테이션이. 근데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그 억셉터블 레인지처럼. 그래서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에비던스가 지금 확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이제 차차 우리가 밝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피머 샤프트 프랙처는 일단은 나이가 치료 방법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인자 고려해야 되겠죠. 뭐 위치라든지 너무 디스탈이나 프락시말이면 좀 다른 걸 써야 될 거고. 그리고 뭐 너무 이제 뭐 오픈 프랙처나 뭐 또는 뭐 커뮤니케이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무슨 뭐 익스터널 픽스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뭐 몸무게에 따라 가지고 너무 무게가 많으면 플렉서블 아이맨을 못 쓰고 뭐 플레이트를 써야 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페모라 개발한 페모라의 스태티스틱 쉐입 모델을 이용하며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뭐 AP 라테란 계속 찍잖아요. 그냥 팔로업 할 때 찍으면서 우리가 로테이션도 어떻게 되는지 계속 우리 경험을 쌓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오늘은 피머 샤프트 프랙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대현 생? 뭐 네, 질문 있어? 교수님, 어, 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 피머 샤프트 프랙처 했었나? 이게 꼭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피머 샤프트 프랙처가 아이들이 그렇게 자주 오는 질환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리덕션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뭐, 특별한, 그, 네일을 이용해서 리덕션 할 때 좀 방법이 있을지, 이게 되게, 리덕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러니까 플렉서블 아임네일 할 때 리덕션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어, 리덕션 쉽게 하려면 수술을 빨리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눕혀 놓으면 아이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뼈가 빨리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붙거든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조금 이게 조금 아이고 뭐 수술 뭐 연기돼 가지고 뭐 3, 4일 지나잖아. 그러면 자꾸 힘들어져 수술이. 그거가 사실 애들 수술이 그 수프라콘딜라도 마찬가지고 리덕션 쉽게 하고 잘하고 싶으면 초반에 만약에 처음 프랙티스 시작했다 그러면 빨리 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빨리 해줘야지 수술도 편하게 되고 그냥 막 맞출 수 있거든. 근데 이제 한 3, 4일 지나면 꾸덕꾸덕해져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핀 넣고 뭐 카판지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진짜 내가 좀 깔끔하게 수술하고 싶다 그러면 부러지자마자 바로 수술해주면 그거는 뭐 리덕션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는 크기도 작잖아. 그러니까 어른처럼 막 몸을 힘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만 해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큰 팁이 될 수 있겠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교수님, 질문? 사연차, 아, 교수님 사연차 김종걸입니다.
그, 12세 이상에서 리지드 IM 네일링 할 때, 음. 이제, 그, 얇은 네일을 쓰고 리밍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 18세, 그것도 마찬가지. 18세 근처에 가면 거의 어른이니까, 리밍도 잘, 뭐, 필요할 수도 있고, 해주면 더 스테이블 하겠죠. 음. 오케이. 예, 훌륭. 요새 이제 12살이어도 이제 덩치가 꽤 큰 소아들이 많아서, 음. 예, 그런 경우 성장 잔여가 좀 남았지만, 이제 얇은 네일을 썼을 때 혹시 이제 스타빌리티가 수술 후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 고려할 음.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좀 눕혀놔요. 좀 하고, 아이 좀 프로텍션을 좀 하고, 그, 빨리 앰뷸레이션 시키지 말고, 캘루스 생기면 그때 거치면 되니까. 애들이 뭐 12세, 13세 가면 어른처럼 뼈가 늦게 붓거나 그러지 않아요. 금방 붓거든요, 그래도. 캘루스 금방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IMNA를 박는다 해도 어른하고는 훨씬 빨리 힐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2세 근처에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지. IMNA를 할지, 아니면 플레이트를 댈지. 아이가 뚱뚱할 경우, 플레이트를 댈지, 그런 결정을 해야죠. 플레이트는 아무래도 IMNA일보다는 좀 그 약할 테니까 그건 똑같아요. 언림드 IMNA일이나 플레이트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밍은 리밍 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이한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차차 그러면 오늘 강의도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아이들 피머 샤프트 프랙처 오면 한번 딱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교수님들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좀 훨씬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